지금 뭐 어제 젠스랑이 치킨 사건 났죠. 깐부치킨 사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젠스랑 거리는데 핵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젠스랑이 한국에 온 거는 대단한 일인데 별명이 황사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온 게 분명한 건데 한국에 왜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나겠지만 저만의 뭐 생각들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젠스랑이 와서 어제 만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랑 현대차 정의선 회장 두 명을 만났는데 현대차랑 삼성을 만났어요. 근데 젠스랑이랑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오늘 만나고 지금 전날에 어떻게 보면 전야제의 성격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만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젠스랑이라는 사람이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한국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라면 진짜 고객이 단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인연은 많죠. 인연도 많고 하지만 지금 시총 1위인 기업의 회장이 한국에 와서 치킨 퍼포먼스 해주고 또 막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그리고 물총 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죠. 별의별 하면서 굉장히 되게 프렌들리하게 같이 이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과 되게 호감적인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에이펙이기 때문에 그 좀 단합을 하자, 화합을 하자 여러 정상들이 왔으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오늘 뭔가 이제 어제 했던 말이 한국에 뭔가 굉장히 큰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건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찾아봐도 엠바고가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와 엔비디아와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데려온 SK와 이 세 개의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여기에 삼성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 현대차도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역량과 국가의 자본과 투자와 엔비디아가 합쳐서 무언가를 하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계산해 봤을 때 국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170조 원인가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AI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AI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비디아가 필요했었고 우리나라 대기업과 엔비디아와 국가가 이제 투자해주는 이 자본과 만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겠죠. 예, 국가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 뭐 스타트업에게도 줄 수도 있을 거고 대기업들도 각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돈 모아서 다 같이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대신 엔비디아가 거기에 이제 블랙에를 공급을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우선 공급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엘 만들고 나면은 이제 거기 HBM도 한국 거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같이 이 하나의 그 판이 엔비디아와 삼성 하이닉스가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반도체 칩의 결합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그런 쪽이 아닐까 이제 저의 추론이고 나머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서로 뭐 지분 매입하고 뭐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하이닉스의 지분을 좀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에 국가도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도 이거에 납품을 해주기로 하고 최근에 오픈 AI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국판 스타게이트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희 뭐 이제 하나의 의견이었었고 그 정도 돈이면은 700조 원이었거든요. 미국의 스타게이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150조 원, 100조 원 정도의 스타게이트가 하나 나올 만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 호재가 되겠죠. 관련 업체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구상한 게 1번이었었고요.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 금방 알 거니까 알 수 있겠지만, 젠스랑이 어제 깐부치킨 와서 했던 사건은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K-팝도 칭찬해주고 우리나라 뭐 별의별 거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해보니까 세계에서 잘 나가는 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가는 컨텐츠도 좋죠. K-팝 음악도 지금 잘 나가죠. 게임도 잘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와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했던 얘기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게임 쪽에서도 정말 강한 민족인데 왜 이게 좀 주목을 못 받는지가 좀, 예, 의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이제 K로 시작하는 게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도 활짝 문이 열리게 된다면은 한국산 게임이라던가 뭐 한국산 음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정말 좀 답답한 걸 하나 봤어요. 깐부치킨에서 세계 총수 시총 합치면 8천조 뭐 8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모여서 한다고 해서 교순치킨 주가가 22%가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말이 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쫙 내려가서 이제 다시 이제 거의 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 관련주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치킨이라는 의미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해외로 진출이 되니까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만에 22%가 오르는 거는 좀 너무 약간 간접 PPL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깐부치킨을 먹었는데 교촌치킨 주가가 22%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봉다리 이렇게 좀 들고 다녔는데, 거기에서 바나나 우유, 빙그레게 있다 해서 빙그레가 관련주다, 이것도 있었고, 치킨 회동에서 테라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소맥이니까 차미술과 테라니까 이제 테슬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관련주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관련주가 막 나왔는데, 주식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주, 뭐 이제 약간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올라가니까, 이런 주식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장 초반에 그 상한가 갈 거라 생각하고 22%에 사신 분들은 지금 하루 만에 보합권으로 떨어졌으니까 22% 손해 난 거거든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을 한 5번 잃으면은 진짜 거의 많이 크게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AI랑 반도체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시총 큰 기업들의 흐름인 거고, 작은 흐름에서 보자면 캐대언이 만들어내는 K 컨텐츠라던가 이제 K 과자,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뭐 뷰티라던가 의료기기라던가, 얘네들은 정말 실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던가,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게 되면은 관련된 걸로 전력이라던가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스타게이트 같은 게 크게 생긴다 그러면은 그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삼성 엔지니어링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현대건설이 할 것이냐, 누가 할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참고로 현대건설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 위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그럼 전력을 어떻게 공급 넣을 것이냐,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늘려놔야 되겠죠. 한국전력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소형 원자로로 할 것이냐,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하되 ESS를 더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고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장기간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실적이 꾸준히 계속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물론 이제 아까 오늘 뭐 잠깐 올랐다 떨어졌던 것들도 펀더멘털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루 만에 각광받을 재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날 건데, SK가 주도로 해서 젠슨항을 데려왔단 말이죠. 원래는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데려왔고 거기에서 뭔가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베스트를 생각해 보자면은 한국판 스타게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의 바람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곧 뭐 발표가 날 테니까 그걸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제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 좀 멀리 와 있었습니다. 이제 에이펙, 여기도 에이펙 하고 있는 장소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서 뭐 이따가 들어가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변동성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제도 떨어졌었다가 오늘 아침에 아마존 실적 나오면서 주가 빡 올랐는데, 데이터 센터들 보면은 지금 실적은 다 좋아요. AI 쪽으로 해서. 그런데 주가들이 옛날처럼 그 정도 실적의 반응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아마존만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들은 생각보다 왜 덜 올랐지? 빅테크들 좀 이해 안 가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으로 순이익이 빠진 건데
매출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실적이 뚝 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나오면은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왔었던 이제 가치 투자자 박도환님 책이 나왔는데, 이제 아래 링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라는 걸 꼭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서 링크 놓을 테니까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